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홀로그램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한 곳에 집적화되지 못해 협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상 5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익산 건립은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혀 해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축 이전한 군산 수산물 종합센터가 오늘부터 문을 열고 본격적인 손님 맞이에 들어갔습니다. 내부에는 화로부터 음식점까지 117개 점포가 들어섰고 군산 홍합 판매 시설이 전진 배치되는 등 지역 특화 수산물 전문 단지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시가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홀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익산에 둥지를 튼 연구시설과 기업들이 집적화되지 못하고 흩어져 있다 보니 협업이 어려워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의 홀로그램 산업, 지금까지 컨텐츠 서비스센터와 개발지원센터 등 연구기관과 기업까지 9곳이 익산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흩어져 있다 보니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협업이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컨텐츠와 활성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특구처럼 집적화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뭔가 서비스를 받거나 기술 지원을 받거나 장비 활용을 할 때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게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한 곳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훨씬 편하죠. 대안으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타당하다는 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관문은 기획재정부를 통한 내년도 예산 확보. 익산시는 전체 소요 예산 360억 원 중 내년 국비로 실시 설계 융합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확정이 됐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거든요. 부처에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예산이 세워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선택한 지식산업센터 건립 적합지는 옛 익산경찰서 부지. 익산역이 5분 거리에 있어 수도권과의 교통 연계성이 좋고 시유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LH가 참여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 익산경찰서 공유지 개발 사업으로 LH에서 검토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익산의 홀로그램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산학연이 함께할 수 있는 하나된 공간이 필요한 상황.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대안으로 현실화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군산 산북 하나리움시티 민간 분양형 공공임대 임차인들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어제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김의겸 의원이 군산 산북 하나리움시티 임차인들을 특별법 지원 대상 포함을 국토부에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법안 통과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과의 질의를 통해 산북 하나리움시티 공공임대 임차인들이 특별법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차관은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가 법안에 명시된 만큼 신탁사기 피해 임차인도 해당된다며 피해자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글로컬 대학 30 신청을 앞두고 도내 일부 대학들이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광대가 같은 재단인 원광보건대와 전주대는 전주비전대와 통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군산대는 기존의 7개 단과대학을 2개로 통합하기로 했고 전북대는 100여 개에 이르는 학과를 대폭 줄일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통합한 대학이 글로컬 30에 선정되면 재정 지원을 1.5배로 늘려 5년간 1,500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부산대와 부산교대는 대학 통합을 공식화했습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한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 경쟁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어제 민주당 신영대 의원, 국회 정운천 의원과 함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공동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은 새만금이 혁신산업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획기적 계기라며 새만금이 글로벌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특화단지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새만금과 울산, 경북 포항,
충북 오창 등이 유치전에 나선 2차 전지 특화단지 평가 결과는 올해 상반기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 용안 생태습지의 지방정원 등록 근거와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 용역이 오늘부터 착수됐습니다. 익산시는 내년부터 3년간에 걸쳐 용안 생태습지 68헥타르에 정원과 경관시설, 체험시설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하천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차별화된 체류형 프로그램을 접목해 관광 거점으로 만들 방침입니다. 용안 생태습지는 지방정원 등록에 이어 2029년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이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긴급 공동회의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김윤덕 의원은 어제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장 등에 대한 침수 안전대책 마련과 국비 예산 투입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야영장에 88개소의 침사지를 만들어 강제 펌핑할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동조직위원장 5인을 비롯해 집행위원장이 참여하는 긴급 공동회의를 열고 예산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익산시가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받아 3개 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는 올해 24억 원의 기금을 받아 민관협력 위드로컬 청년 창업에 9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또 청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5억 원을, 시니어 일자리 전문 교육센터 건립에 10억 원을 활용했습니다. 익산시의 국도비 반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예산 결산 내역을 보면 2017년 59억 원이었던 반납액은 2019년 100억 원을 넘었고 2021년에는 190억 3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에 추진된 사업을 보면 1억 원 이상이 20개 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학교 무상급식 사업 등입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원료 중개협의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26일 열린 이날 회의에는 가정 간편식, 라면 등을 제조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과 동김제 농협,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 등이 참여해 신선 농산물 원료 조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회의에서 로컬푸드 기반 신선 농산물 생산 유통 방안을 공유하고 동김제 농협의 전처리 가공시설을 견학했습니다. 군산 수산물 종합센터가 신축 개장하면서 서해안 대표 수산시장으로 떠오를 채비를 마쳤습니다. 수산물 종합센터는 117개 판매 점포와 식당, 휴식, 문화공간을 갖췄습니다. 수산물 종합센터는 원물 공급부터 가공, 판매에 이르는 수산물 특화 밸류체인을 구축해 수산물 유통 거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새롭게 문을 연 군산 수산물 종합센터. 군산 앞바다에서 잡힌 싱싱한 활어가 수족관 안에 가득합니다. 손님이 활어를 고르자 즉석에서 떠진 회는 곧바로 2층 상차림 식당으로 옮겨집니다. 유통 단계를 줄여 품질 좋은 싱싱한 생선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입소문에 개장 첫날부터 북적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좋다 그래서 여기 왔는데 너무 좋았고 인심도 후하고 여기도 오늘 처음 들어와 봤는데 너무 신선하고 좋네요. 한번 다시 오면 꼭 들르고 싶어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게 된 상인들도 기대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기대감은 크죠. 그전에 경기도 어렵고 모든 문제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또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쳐 있어요. 근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한 8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지금 이제 오늘 오픈을 했잖아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님들도 마찬가지고 상인들도 마찬가지 많이 기대를 갖고 있고 좋은 상품과 좋은 품질을 소비자님들한테 만족도를 줘야 되지 않을까. 수산물 종합센터는 그동안 서해안 대표 수산시장이라는 명성을 얻어왔지만 지어진 지 20년이 넘다 보니 시설 안정성에서 떨어져 새롭게 건물을 지어 옮겨왔습니다. 활어와 선어, 건어, 수산 가공품의 식당과 횟집 등 117개 점포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선어 매장에는 국내 참홍어 생산량의 45%를 차지하는 군산홍어를 전진 배치하고 2층에는 홍어 전문 식당도 열어
지역 특화 수산물 전문단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수협 입판장과 수산물 가공 거점 단지가 인접해 있어 공급과 가공, 판매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동백대교와 근대문화유산 등 관광 인프라와 연계하면 군산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옵니다. 신축수산물 종합센터는 많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공급하고 주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명소로서 서해안을 대표하는 전통수산시장으로 거듭나도록 다하겠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수산물 종합센터, 어민과 상인, 소비자가 상생하는 서해안 수산물 유통거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KCN 모영수입니다. 올해 익산의 55개 마을이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익산시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을당 320만 원씩 1억 7,600만 원을 들여 공동급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동급식은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 등에서 이뤄지며 20명 이상 참여하는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40일간 조리원과 부식비가 지원됩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에 찾아가는 열린 톡앤톡이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강 시장은 지난 3월 열린 톡앤톡에서 신흥초 교장에 스쿨존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요구에 지난 11일 신흥초 주변 3개소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수송동 주민 양모 씨의 한라비발디 단지 앞 사거리 동시보행신호 설치 건의건에 대해 동시보행신호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산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치매 환자를 학대했다는 폭로성 글이 온라인상에 올라와 경찰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26일 한 자동차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요양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신체 부위에 묶어놨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환자의 아내라고 밝힌 작성자는 남편이 이상해서 CCTV를 확인했더니 요양보호사가 가림막도 없이 남편 기저귀를 바꾸고 속기저귀로 중요 부위를 묶어놓은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남편은 퇴소했지만 요양원에 입소한 다른 어르신들이 걱정된다고 토로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며 가족 진술 등을 토대로 학대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올여름 도내 지역은 지난해보다 덥고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석 달 동안 557mm의 비가 내렸지만 올해는 657에서 860mm가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오는 8월에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잇따라 한 달 강수량이 평년 수준인 286mm부터 최대 374mm까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지난해 여름 석 달 동안 평균 기온은 24.7도로 올해도 지난해 수준과 같거나 높을 확률이 80%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군산의 고등학생들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던 50대 남성을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군산 상일고 고훈, 오정훈, 군산 중앙고 이진석 학생이 지난달 29일 밤 11시 반쯤 충남 보령의 한 숙박시설 객실 난간에 매달린 50대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이들은 인근을 지나던 중 남성을 발견해 신고한 뒤 객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경찰관과 소방관이 도착할 때까지 뛰어내리지 못하게 붙잡았습니다. 이들 학생들은 50대 남성을 구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충남 보령 경찰서장에게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도내 화학물질 사고 절반 가까이가 군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집계를 시작한 2014년부터 군산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는 18건, 도내 전체 사고의 절반에 이릅니다. 군산에 사고가 쏠린 이유는 화학물질 취급량이 도내에서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업체들의 화학물질 취급량은 1,000만 톤가량으로 절반 이상이 군산에 몰려 있습니다. 익산 지역 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2020년 224명이 운전면허를 반납한 데 이어 해마다 반납자가 늘면서 올해까지 1,614명입니다. 익산시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부터 교통카드 지원금을 2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군산 사랑 상품권 등 지역화폐 모바일 서비스가 다음 달 12일부터 사흘 동안 중단됩니다.
한국조폐공사는 6월 12일 자정부터 15일 오전 9시까지 군산사랑상품권 등 전국의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착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 중단은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작업에 따른 겁니다. 서비스가 중단되는 기간에는 상품권 구매와 취소, 카드 결제, 정책수당 지급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김성주, 강성희 등 도내 출신 국회 정무위원들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공약을 파기했다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책임 있는 조치가 따르지 않을 경우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우선 처리 국정과제가 아니라고 발언한 금융위원장의 해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무위원들은 올해 수립하는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반드시 전북을 포함하는 등의 책임 있는 조치도 촉구했습니다. 춘향 영정을 두고 남원시와 시민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25일 개막한 춘향제에서 새로 그린 춘향 영정 봉안을 강행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날 3년간 비어있던 춘향사당에 최초 영정을 걸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강경식 최초 춘향영정 복귀 시민연대 위원장은 새로 그린 춘향영정이 1939년 일본식 그대로를 재현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도내에서 여성 소방관 가운데 첫 임명구조사가 탄생했습니다. 26일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119 안전체험관에서 근무하는 박주연 소방교가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임명구조사 2급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박 소방교는 어떤 현장에서든 소중한 생명을 꼭 구하는 소방관이 되겠습니다라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임명구조사는 다양한 구조 능력을 갖춰야 해 소방관들 사이에서 어렵기로 정평이 난 시험으로 이번 시험에는 모두 37명이 응시했으나 박 소방교를 포함한 8명만이 합격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수정입니다. 국립군산대학교가 호남 지역 고교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진로 진학박람회를 열었습니다. 26일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군산대 43개 학과와 5개 학부가 모두 참여해 학과 소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행사장을 찾은 고교생 1000여 명은 희망하는 학과 부스에 직접 방문해 전공 상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들이 직접 운영하는 1:1 진학상담 부스에서 2024년 군산대 대학 입학 전형을 안내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산 고등학생 100명이 일본과 베트남으로 해외 문화 탐방을 나서게 됩니다. 오는 7월에서 8월 중 4개의 주제 가운데 각 주제별 25명씩 해외를 다녀오는 글로벌 문화 탐방을 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2일까지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3년 만에 열리는 글로벌 문화 탐방은 군산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 2학년과 동일 연령의 청소년 100명을 대상으로 해외 문화 탐방을 스스로 계획해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군산 시립도서관이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오는 6월 17일부터 매주 토요일 5차례에 열립니다. 어린이들은 프로그램에서 약사, 특수분장사, CSI 과학수사관, 반려동물 관리사, 건축가 등 5가지 직업 체험을 통해 직업 탐색을 하게 됩니다. 참가는 다음 달 7일부터 도서관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강좌별 25명씩 모두 125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익산 상공회의소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챗GPT 실무 교육을 25일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좌는 중소기업 임직원들의 생성 AI에 대한 이해를 통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자 마련됐습니다. 실무교육은 챗GPT AI 융합 비즈니스 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이현구 강남대 교수의 특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강의는 챗GPT 이해와 활용, 비디오 생성 AI 활용 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챗GPT를 활용한 업무 능력 증대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국민 배우 안성기 배우를 조명하는 전시가 익산 춘포 도전공장 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조덕현 현대미술작가가 최근 혈액암 투벽 소식을 알린 안성기 배우의 66년 영화배우 삶을 전시로 담았습니다. 작품 한쪽 면에는 주목받는 배우의 삶을 조명하고 다른 한쪽에는 자연인 안성기가 홀로 감당했을 외로움도 담았습니다. 만화경 같은 설치 작품에는 변화와 도전을 거듭해온 배우의 영화 인생을 표현했습니다.
이달 초 진행된 전주국제영화제에 맞춰 열린 전시회는 동료 배우들도 참석해 대선배가 걸어온 길을 돌아봤습니다. 전시는 내년 4월까지 이어집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6월 10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군산 어린이 공연장에서 가족 뮤지컬 아기 돼지야 준비회가 개최됩니다. 아기 돼지야 준비회는 삼형제의 집짓기를 함께 도우며 생활 안전에 대해 알아가는 가족 뮤지컬입니다. 군산시 나온삼동과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행복한 노년기를 위한 찾아가는 경로당 정신건강교육 마음이음을 시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경로당을 거점으로 지역 주민에게 직접 방문해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5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흐린 가운데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흐린 가운데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